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x분의 7은 다항식이다. 분모에 문자 x가 있으면 이것은 다항식이 아닙니다. 1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2번, 5분의 x 플러스 2에서 x의 개수는 5이다. 여기서 x의 개수는 5가 아니라 5분의 1이라고 해야겠죠? 2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3번, xy 플러스 z에서 항은 3개이다. 여기서 항은 xy하고 z하고 2개입니다. 3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4번 8-x에서 상수항은 8이다. 상수항은 문자 없이 숫자만 있는 항을 의미하므로 상수항은 8이 맞습니다. 4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5번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에서 x의 개수와 상수항의 곱은 18이다.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고 상수항은 6이므로 곱하면 마이너스 18이 나옵니다. 5번은 틀린 표현이겠죠.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1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이 식을 간단히 하였을 때 x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식이죠. 안쪽에 있는 소괄호부터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x-대괄호 6x 마이너스 2가 있고 중괄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이렇게 분배를 해줍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중괄호 대괄호 마이너스 중괄호 소괄호를 풀어주면 2x 플러스 1이 됩니다. 마이너스 3도 이렇게 분배를 해야겠죠. 플러스 3x 마이너스 15 중괄호 그 다음 괄호 안을 한번 정리해 주겠습니다. 6x-2 곱하기 2-x 중괄호 대괄호 마이너스 중괄호가 있는 상태에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면은 5x-14 그 다음 중괄호를 풀어주면 x 대괄호 6x 분배 법칙 마이너스 4 플러스 2x 대괄호 마이너스 5x 플러스 14 그 다음 괄호안을 한번 정리해주면 x 8x 4 대괄호 마이너스 5x 플러스 14 괄호를 풀어주면 x 8x 플러스 4 마이너스 5x 플러스 14가 됩니다. 동류항끼리 정리해준다면은 x 8x 마이너스 5x가 되니까 마이너스 12x 상수항끼리는 플러스 18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x의 개수와 상수항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12하고 18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그 결과는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 문제의 정답은 6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a하고 b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2a-6b를 간단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a-6b에서 a와 b의 각각의 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을 할 때는 반드시 가로를 쳐서 대입해야 합니다. 2 곱하기 x-2분의 1y 마이너스 6 곱하기 3분의 4x 마이너스 6분의 1y 분배 법칙을 해주면은 2x-y 마이너스 6을 분배해주면은 약분해서 마이너스 8x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6을 또 분배해주면은 y가 되겠죠. 동류항끼리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6x가 남고 y는 없어집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어떤 식에서 3x-6을 빼야 할 것을 잘못하여 더하였더니 5x-7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르게 계산한 결과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이 뭔지 모르므로 어떤 식을 네모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3x-6이란 것을 빼야 되는데 잘못해서 더했더니 5x-7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 3x-6을 우변으로 통째로 넘겨준다면 5x-7 마이너스 3x-6
가로를 풀어주면 5x-7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2x-1이 됩니다. 어떤 식 네모는 2x-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번에는 바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 2x-1에다가 3x-6을 빼는 것이 바른 계산이죠. 가로를 풀어보면 2x-1 마이너스 3x 플러스 6 동류항끼리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가 됩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5번입니다. n이 홀수일 때 이 식을 간단히 한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이 홀수라면은 n에다가 1을 더한 n 플러스 1은 짝수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제곱은 마이너스 1을 짝수 번곱했으므로 1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식은 4x-2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곱한 것이 됩니다. 4x-2에다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1에 곱해져 있으므로 플러스로 바뀌고 그 뒤에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괄호를 풀어주면 4x-2 마이너스 2x 플러스 5가 됩니다. 동류항끼리 정리해준다면 2x 플러스 3이 남겠죠? 따라서 5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중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낸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장을 등식으로 나타낼 때는 주로 은, 는, 이가에서 끝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선택지를 차례로 살펴볼까요? 1번 x에서 5를 뺀 것은 x의 6배와 같다. 문장을 끊었을 때 왼쪽에 있는 문장은 x-5가 되고 오른쪽은 6x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등호를 표시하면 되므로 1번은 맞는 표현이죠. 2번 한 봉지에 500원인 과자 3봉지와 한 봉지에 700원인 과자 X봉지의 가격은 3,600원이다. 한 봉지에 500원인 과자 3봉지는 1,500원이 되고 한 봉지에 700원인 과자 X봉지는 700X가 되니까 1,500 더하기 700X는 3,600것 같다. 맞는 표현입니다. 3번 5,000원을 내고 한 자루의 X원인 볼펜을 5자루 샀더니 버스름 돈이 2,000원이었다. 5,000원에서 한 자루의 X원인 볼펜은 5자루가 있으면 5X원이 되기 때문에 5,000에서 5X를 뺀 것은 2,000과 같다. 이 식도 맞는 표현입니다. 4번 100g의 X원인 돼지고기 600g의 가격은 9,600원이다. 100g의 X원인 돼지고기 600g의 가격은 6X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6X가 9,600과 같다는 식을 세워야 맞겠습니다. 4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5번 5명이 A1씩을 내서 B1인 선물을 사고 남은 돈은 4,500원이다. 5명이 A1씩 냈기 때문에 총 금액은 5A가 되고 여기서 B1인 선물을 샀으므로 B를 뺀 것이 4,500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맞겠죠? 5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7번입니다. 괄호 안의 수가 주어진 방정식의 해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등식을 참여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말하죠. 괄호 안의 값을 대입했을 때 등식을 참으로 만든다면 그것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차례로 넣어볼까요? 1번 3x 플러스 1은 7에서 x에 3을 대입하면 좌변은 9 플러스 1 그리고 우변은 7이 되는데 이것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은 해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2번 8-2x는 4에서 5를 x에 대입한다면 8-10은 4와 같다? 이것 역시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2번도 해가 아닙니다. 3번 2분의 1x 플러스 4는 0에서 마이너스 4를 x에 대입한다면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에 4를 더했더니 0과 같다. 이건 역시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3번은 해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4번 x-4는 2x 플러스 2와 같다. 마이너스 6을 x에 대입한다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는 2 곱하기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2와 같다. 좌변은 마이너스 10이 되고 우변도 마이너스 10이 되므로 등식이 성립한다고 봐야겠습니다. 4번은 해가 맞습니다. 5번 3 곱하기 x-2는 x 플러스 4와 같다. x에 1을 대입한다면 3 곱하기 1-2는 1 플러스 4와 같다. 좌변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므로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우변은 5가 되므로 이것은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죠. 5번의 1은 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8번입니다. 주어진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이 등식이 항등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등식은 그 특징이 좌변과 우변을 각각 정리했을 때 그 모양이 같아진다는 것이겠죠. 등식의 양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양변에 3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2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은 3ax 플러스 3b와 같다. 좌변은 2x 마이너스 1이 되고 우변은 3ax 플러스 3b가 됩니다. 이 등식이 항등식이 되려면 x에 곱해진 2하고 우변의 x에 곱해진 3a가 같아야 하고 좌변의 상수항 마이너스 1과 우변의 상수항 3b가 같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a 값은 3분의 2가 되어야 되고 b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어야겠죠. a하고 b를 더해본다고 한다면 3분의 2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더하면 되므로 그 값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 다음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가나에 이용된 등식의 성질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과정을 살펴본다면 제일 먼저 4x 플러스 3은 19에서 양변에서 3을 빼게 되면 아래에 있는 4x는 16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등식의 양변에서 같은 수를 뺀 것이므로 가에 알맞은 등식의 성질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x는 16에서 x는 4를 만들고 있으므로 양변에 4를 똑같이 나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나에 알맞은 등식의 성질은 양변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고 있으므로 니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는 니은, 나는 니을이 되므로 9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0번입니다. 다음 보기 중 1차 방정식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은 식을 정리했을 때 1차 식은 0의 형태를 만드는 것을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보기를 살펴볼까요? 기억 4x 플러스 5는 9에서 9를 왼쪽으로 넘기면 4x-4는 0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은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니은 x제곱 플러스 4는 5x-1에서 우변에 있는 항들을 전부 좌변으로 넘긴다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는 0이 됩니다. 니은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죠. 니은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디귿 6x-9는 9 플러스 6x에서 우변에 6x를 넘기면 좌변에 6x가 사라지고 우변에 9를 넘기면 마이너스 18은 0이 되므로 이것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1차 항도 없어지죠. 디귿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니을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에서 우변에 마이너스 x를 넘기면 좌변은 2x가 되고 3을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1차식은 0의 형태를 만들 수 있죠. 니은은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니은 3x-7은 우변에 가로를 풀어주면 3x 플러스 6이 됩니다. 우변의 항들을 왼쪽으로 더 넘기면은 3x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3은 0이 되는데 이것은 거짓인 등식이 되겠죠. 3x 또한 없어졌으므로 이것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비읍 5x 플러스 2는 6x에서 6x를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을 만들 수 있습니다. 1차식은 0의 형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비읍은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1번입니다. 다음 중 문제에 주어진 방정식의 해와 같은 방정식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문제에 주어진 방정식을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가로를 풀어주면 6x-3은 x 플러스 12와 같다. x가 있는 항을 왼쪽으로 넘기면 5x, 마이너스 3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15가 됩니다. 양변을 5로 나누면 x는 3이 되겠죠. 방정식의 해는 등식을 참여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이므로 x는 3을 각각의 식에 대입해보면 해가 같은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번에 대입해보면 3을 대입했을 때 3 곱하기 2는 6이 됩니다. 그리고 우변에는 3이 6-1이니까 5가 되니까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죠. 1번은 해가 같지 않습니다. 2번 3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2는 마이너스 10이 되고 우변에 3을 대입하면은 3 곱하기 2는 6이 되는데 더하면은 11이 되죠. 이건 역시 같지 않습니다. x는 3이 해가 아니라고 봐야겠죠. 3번 좌변에 3을 대입하면은 36 빼기 6은 30이 되고 우변에 3을 대입하면은 6 플러스 4는 10 같지가 않죠. 3번도 역시 해가 같지 않습니다. 4번 3을 대입하면은 3, 4, 12에서 x-2에 3을 대입하면 1이 되니까 빼기 2는 10과 같다. 등식을 만족시키죠. 4번은 해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좌변에 x에 3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4는 8이 되고 우변에 3을 대입하면은 15 빼기 7은 8이 되니까 등식을 성립시킵니다. 5번도 해가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1번 문제의 정답은 4번과 5번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이 방정식의 해가 x는 1일 때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에 해가 주어져 있으므로 그 해를 x값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식은 2분의 1 플러스 a 플러스 5분의 1 마이너스 a는 1이 됩니다. 양변에 10을 곱하면은 5 곱하기 1 플러스 a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a는 10과 같다. 가로를 풀어주면 5 플러스 5a 플러스 2 마이너스 2a는 10과 같습니다. 5a 마이너스 2a 계산해주면 3a가 되고 5 더하기 2는 7이니까 오른쪽으로 넘기면 3이 됩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a 값은 1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3번입니다. 이 비례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x에 대한 다른 1차 방정식의 해와 같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례식이 주어져 있다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는 등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항 2 곱하기 2x-3은 외항 3 곱하기 x 플러스 3과 같다. 가로를 풀어주면 4x-6은 3x 플러스 9와 같다. 3x를 왼쪽으로 넘기면 x가 되고 마이너스 6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15가 됩니다. x는 15가 또 다른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므로 대입해 본다면 15-4a는 마이너스 15-2와 같다. 좌변에 마이너스 4a를 남겨두고 우변은 마이너스 17인데 좌변에 있는 15를 넘기면 마이너스 15가 됩니다.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32와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a는 8이 되겠죠? 따라서 1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4번입니다. 방정식 a-3 곱하기 x 플러스 5는 3에 해는 없고 방정식 bx 플러스 2는 c에 해는 무수히 많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수한 해를 갖는 방정식에 대한 문제인데 식을 정리했을 때 0 곱하기 x가 0이 아닌 형태가 나온다면 해가 없고 0 곱하기 x가 0이라는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 해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첫 번째 방정식 a-3 곱하기 x 플러스 5는 3에서 x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5를 우변으로 이항시켜 본다면 a-3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 a 값이 3이 된다고 한다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2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x값을 만족시키는 해는 없게 됩니다. 어떤 x값을 넣어도 좌변은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a값은 3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정식 bx 플러스 2는 c에서 bx는 c-2를 만든다고 한다면 좌변의 b가 0이 되고 우변의 c가 2가 된다고 한다면 이 식은 0 곱하기 x는 0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 x의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도록 하는 b의 값은 0, c의 값은 2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a하고 b하고 c를 더하라고 했으므로 3 더하기 0 더하기 2를 계산하면 그 값은 5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10의 자리의 숫자가 8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의 10의 자리의 숫자와 1의 자리의 숫자를 바꾼 수의 2배는 처음 수보다 12만큼 더 크다고 합니다. 처음 수의 1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릿수 문제가 나와 있으므로 이 수들을 정강판 위에 쓴다고 생각하고 써보겠습니다. 처음 수는 10의 자리 수가 8인 두 자리 자연수입니다. 그럼 두 자리를 만든 상태에서 10의 자리는 8, 1의 자리 숫자를 모르므로 1의 자리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꾼 수는 이번에는 10의 자리 숫자가 x, 1의 자리 숫자가 8이 됩니다. 그럼 처음 수는 80 플러스 x라고 나타낼 수 있고 바꾼 수는 10x 플러스 8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장을 읽으면서 그대로 등식을 나타내 보겠습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 10x 플러스 8의 2배는 처음 수 80 플러스 x보다 12만큼 더 크다. 방정식이 세워졌으므로 방정식을 풀어보면 되겠죠. 분배 법칙 20x 플러스 16은 x 플러스 92와 같다. x가 포함된 걸 왼쪽으로 넘기면 19x가 되고 16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76이 되겠습니다. 양변을 19로 나누게 된다면 x는 4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처음 수는 84가 되고 처음 수의 1의 자리 숫자는 4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5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학교의 담에 길이가 12m인 철망을 사용하여 직사각형 모양의 토끼우리를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토끼우리의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보다 3m 더 길게 하려고 할 때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혀있는 담을 이용하여 토끼우리를 만들고 있죠. 문제에서 세로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의 세로의 길이도 x가 되겠죠. 가로의 길이를 세로의 길이보다 3m 더 길게 한다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는 x 플러스 3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12m인 철망을 사용하여 만든다고 했으니까
x하고 x 플러스 3하고 x를 더해서 12와 같다는 식을 세우면 되겠죠? 좌변의 x를 정리해보면 3x가 되고 3을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9가 됩니다.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는 3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원가에 40%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한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다시 정가에서 35%를 할인하여 팔았더니 360원에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이때 이 물건의 원가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의 원가를 X1이라고 해볼까요? 정가는 원가에 40% 이익을 붙였다고 했으므로 X 플러스 10분의 4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팔리지 않아서 다시 정가에서 35%를 할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판매 가격은 X 플러스 10분의 4X에서 여기에다가 100분의 35를 곱한 것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판매가는 x 플러스 10분의 4x 마이너스 100분의 35x 마이너스 1000분의 35의 4를 곱하면은 140x 이렇게 됩니다. 0, 0 약분하고 분모를 전부 100으로 바꿔준다면은 100분의 100x 플러스 40x 마이너스 35x 마이너스 14x가 됩니다. 140x에서 49x를 빼게 된다면 100분의 91x가 되겠죠. 판매가는 100분의 91x 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익은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뺀 만큼인데 판매 가격 100분의 91x에서 원가 x1을 뺐더니 360원 손해를 봤으므로 마이너스 360과 같다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100분의 91x에서 x를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100분의 9x는 마이너스 360과 같다. 양변에 마이너스 9분의 100을 곱하게 된다면은 x는 마이너스 360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00 마이너스 사라지고 9를 약분하면은 40이 되니까 x값은 4000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원가를 x로 정했으므로 원가가 곧 40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1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8번입니다. 강당의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2명이 앉지 못하고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가 비어 있고 마지막 의자에는 4명이 앉는다고 합니다. 이때 강당에 있는 학생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긴 의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긴 의자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당에 있는 의자의 수와 학생의 수는 변하지가 않죠. 긴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고 이 의자의 개수를 이용해서 학생의 수를 나타내 보겠습니다. 학생의 수를 표현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 상황,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도 2명이 남아있게 되므로 학생의 수는 6x 플러스 2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한 의자에 8명씩 앉으면 의자 2개가 비어있고 마지막 의자에는 4명이 앉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8명씩 전체 의자의 개수 x개에서 3개를 뺀 만큼에는 8명이 다 앉고 그 다음에 의자 2개 비어있고 마지막 의자에는 4명이 앉는다고 했으므로 4를 더해주면 학생 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가지 식으로 표현한 학생의 수는 같습니다. 8 곱하기 x-3 플러스 4하고 6x 플러스 2가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식을 전개하면 8x-24 플러스 4는 6x 플러스 2와 같다.
우변의 6x를 좌변으로 넘기면 2x가 되고 마이너스 24에 4를 더하면 마이너스 20이 되는데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22가 됩니다. 그럼 x는 1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자의 개수가 11개가 되고 학생 수는 6 곱하기 11 플러스 2를 해서 68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에서는 학생 수를 물어보고 있으므로 18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어느 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 수가 12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작년에 비하여 남학생은 5% 증가하였고 여학생은 3%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의 올해의 남학생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작년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한다면 작년 여학생 수는 전체 1200에서 X를 뺀 만큼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남학생은 5% 증가했고 여학생은 3% 감소했으므로 변화량을 가지고 식을 세워본다면 X명에다가 100분의 5를 곱한 숫자만큼 늘었고 1200-X에다가 100분의 3만큼을 곱한 숫자만큼 감소했으므로 전체적으로 20명이 늘었다. 이런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양변에 100을 곱하면은 5x-3 곱하기 1200-x는 2000과 같다. 가로를 풀어주면 5x-3600 플러스 3x는 2000과 같다. 5x, 3x 더하면 8x가 되고 3600을 오른쪽으로 이항시키면 5600이 됩니다. 양변을 8로 나누면 x값은 700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작년 남학생 수가 700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남학생 수는 5% 증가했기 때문에 700에다가 700에 100분의 5를 곱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 더하기 약분해서 35가 되니까 735가 되겠죠. 따라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어떤 수학자의 묘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수학자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학자가 X세까지 살았다고 하고 문장을 읽으면서 식으로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그의 일생에 8분의 1을 소년으로 보냈고 그럼 8분의 1x만큼을 소년으로 보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생에 8분의 1이 지난 뒤에 얼굴에 수염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8분의 1x만큼이 또 지나 있겠죠. 다시 일생에 32분의 1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면은 32분의 1x를 더해주면 됩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귀한 아들을 얻었다고 합니다. 10년이 또 지나 있죠. 그런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인생의 2분의 1밖에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들하고 아버지 인생의 2분의 1만큼의 인생을 같이 보냈으므로 2분의 1x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을 먼저 보내고 깊은 슬픔에 빠진 그는 4년 뒤에 일생을 마쳤기 때문에 4년의 시간이 더 지났는데 이 시간들의 합이 그의 일생 x와 같다고 등식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식을 정리해보면은 분모에 8, 8, 32하고 2가 있으므로 전부 32로 바꿔보겠습니다. 8분의 1x는 32분의 4x, 그 다음에 32분의 4x 플러스 32분의 1x, 2분의 1x는 32분의 16x가 됩니다. 그리고 10하고 4를 더하면 플러스 14는 x와 같다. 32분의 4하고 4하고 1하고 16을 더하게 되면은 25가 되죠. 25x 플러스 14는 x와 같다. 우변의 x를 좌변으로 넘기게 된다면은 32분의 25x 마이너스 x가 32분의 32x가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14와 같다. 마이너스 32분의 7x가 마이너스 14하고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7분의 32를 곱하면 마이너스 14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32 약분하면은 2가 되니까 x값은 64가 되겠죠.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64세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동생이 집에서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동생은 매분 70m의 속력으로 걷고 형은 매분 140m의 속력으로 걸을 때 형은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는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형이 집에서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냐고 물어봤으므로 형이 이동한 시간을 x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동생의 이동 시간은 10분 더 일찍 출발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0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과 동생이 만났다는 것은 형이 이동한 거리와 동생이 이동한 거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구합니다.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70 곱하기 x 플러스 10이 되고 형이 이동한 거리는 140x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이 둘이 같다는 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좌변의 가로를 풀어주면 70x 플러스 700은 140x와 같다. x가 포함된 식은 왼쪽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70x는 마이너스 700과 같다. 그렇다면 x는 10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의 이동 시간을 x분이라고 했으므로 2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1550m 길이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5초가 걸리고 350m 길이의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 기차의 길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차가 어떤 구간을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은 앞부분이 진입해서 뒷부분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차의 길이만큼 더 이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차의 길이를 x미터라고 해볼까요? 이 기차는 터널을 통과하는 데는 1550에다가 x만큼을 더 이동해야 합니다. 다리를 통과할 때는 350에다가 x만큼을 더 이동해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기차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고 있으므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분의 거리를 이용해서 만든 두 개의 속력이 같다는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45초가 걸리니까 속력은 45분의 1550 플러스 x가 됩니다.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15초가 걸리기 때문에 이때의 속력은 15분의 350 플러스 x가 됩니다. 기차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므로 이 두 개의 식이 같다라고 등식을 세워줄 수 있겠습니다. 양변에 45를 곱해주게 되면 좌변은 1550 플러스 x가 되고 우변은 약분해서 3 곱하기 350 플러스 x가 됩니다. 1550 플러스 x는 350에 3을 곱하면 1050이 되고 플러스 3x가 됩니다. 3x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2x는 1550을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500과 같다.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값은 250이 되겠죠. 기차의 길이를 x라고 했으므로 2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다음 좌표 평면 위의 점의 좌표를 옳게 나타낸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를 나타낼 때는 x좌표 먼저, 그 다음에 y좌표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P의 위치는 x가 2, y가 3이므로 2,3이 되어야 합니다. Q의 위치는 x가 마이너스 2, y가 5가 되므로 마이너스 2,5. 그 다음에 R의 위치는 x가 마이너스 4가 되고 y가 마이너스 3이 되므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S의 위치는 축 위에 있으므로
4,0이 돼야 합니다. t의 위치는 6,-4가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점의 좌표를 옳게 나타내는 것은 s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A, B가 다음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점 P는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살펴본다면 우선 가 조건에서 A분의 B가 음수이므로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둘의 합이 음수가 되고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나와 있으므로 둘의 합은 절대값의 부호가 큰 쪽을 따라가게 되어 있죠. A가 음수, B가 양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B는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A는 양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점 P의 X좌표는 음수가 되고 점 P의 Y좌표는 양수가 됩니다. X좌표가 음수이면서 Y좌표가 양수가 된다는 것은 이 점이 제2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2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5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A, B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일 때 A-2B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점이 Y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것은 Y좌표는 서로 같고 X좌표는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A-5는 -7과 같고 1-B는 B-A와 같다는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A 값은 -5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2와 같고 1-B는 B 플러스 2와 같게 됩니다. -2B는 1과 같으므로 B의 값은 -2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A-2B의 값을 구해본다면 -2 곱하기 -2분의 1 -2 플러스 1이 되므로 그 값은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5번 문제의 정답은 -1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현진이가 등산로 입구에서 산의 정상까지 오르기 시작한 지 X분 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미터라고 하자고 합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가로축의 변수에 따라 세로축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X분이라고 나와 있고 Y미터라고 나와 있죠.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등산로 입구부터 산의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죠.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는 400m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번의 산의 높이는 300m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죠. 300m 지점에서 높이의 변화가 없으므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 높이의 변화가 없는 시간은 10분이 지나 있기 때문에 휴식을 취한 시간은 10분이라고 봐야겠습니다. 2번도 틀린 표현입니다. 3번,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한 번 휴식을 취하였다. 정상에서는 쭉 내려오면서 높이가 계속 변하고 있죠. 휴식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3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4번,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정상에서 등산로 입구까지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의 2배이다. 등산로 입구에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은 60분이 걸렸고 내려올 때는 30분이 걸렸죠. 올라가는 데 걸린 시간이 내려오는 데 걸린 시간의 2배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입니다. 5번, 등산로 입구를 출발하여 다시 등산로 입구로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60분이다. 전체 시간은 모두 90분이 걸렸다고 봐야겠죠. 5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26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7번입니다. y가 x에 정비례하고 x가 -3일 때 y는 10이라고 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정비례 관계식을 먼저 세워볼까요? 정비례 관계식은 y는 ax의 형태로 세우면 됩니다. 물론 a는 0이 아니어야겠죠.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12가 되므로 대입하면은 12는 마이너스 3a와 같다. 그렇다면은 a 값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비례 관계식은 y는 마이너스 4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x의 값이 2배가 되면 y 값도 2배가 된다. 정비례 관계는 x 값이 2배가 되면 y 값도 2배가 되는 거 맞습니다. 1번은 맞는 표현이죠. 2번 xy 사이의 관계식을 y는 ax꼴로 나타냈을 때 a의 값은 4이다. a의 값은 4가 아니라 마이너스 4입니다. 2번은 틀린 표현입니다. 3번 x는 2일 때 y는 마이너스 8이다. 정비례 관계식에 x에 2를 대입해 본다면 y 값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 맞죠? 3번은 맞습니다. 4번 y는 마이너스 20일 때 x는 5이다. y에 마이너스 20을 대입한다면 x가 5가 나오는 거 맞습니다. 4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5번 x의 값이 5분의 1배가 되면 y의 값도 5분의 1배가 된다. 이건 역시 정비례 관계의 특징에 맞는 설명이죠. 5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므로 2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상수 AB에 대하여 정비례 관계 y는 AX의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b의 그래프가 아래의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선택지를 살펴볼까요? 1번 y는 AS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하면 y값도 증가한다. y는 AS 그래프는 오른쪽 끝이 위로 올라간 그래프입니다.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고 있죠. 1번은 맞는 표현입니다. 2번 y는 x분의 b의 그래프는 x의 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y는 x분의 b 그래프는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사분면 위에서도 마찬가지죠. x의 값이 증가할 때 y값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2번도 맞는 표현입니다. 3번 a는 음수이고 b는 양수이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와 반비례 관계 그래프 모두 제1사분면과 제3사분면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a 값도 양수이고 b의 값도 양수라고 봐야겠죠.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y는 x분의 a의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bx를 만난다. a가 양수이므로 y는 x분의 a 그래프는 제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y는 마이너스 bx 그래프는 마이너스 b가 음수가 되므로 이 그래프는 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는 그래프라고 봐야겠죠. 이 두 그래프는 만나지 않습니다. 5번 y는 마이너스 x분의 2b의 그래프는 y는 x분의 b의 그래프보다 원점으로부터 더 멀다. 2b는 b에다가 2를 곱한 것인데 마이너스 2b란 수의 절대값은 b의 절대값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비례 그래프에서 분자에 있는 상수의 절대값이 더 크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죠. 5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문제에서는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으므로 28번 문제의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다음 그림은 반비례 관계 y는 x분의 24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 그래프 위의 점 P에서 x축, y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어 x축과 만나는 점을 A,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할 때 직사각형 OAPB의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도형이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 도형을 이루고 있는 선분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합니다. 점 P가 이 그래프 위를 움직이고 있는 점이므로 점 P의 x좌표를 A라고 한다면 y좌표는 A분의 2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선분 OA의 길이는 A라고 할 수 있고 선분 PA의 길이는 A분의 24라고 할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직사각형 OAPB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가로의 길이하고 세로의 길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A하고 A분의 24를 곱하게 되면은 그 값은 24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30번입니다. 1시간에 5톤의 물을 넣으면 4시간 만에 물이 가득 차는 수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수조에 2시간 30분 만에 물을 가득 채우려고 할 때 1시간당 넣어야 할 물의 양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조는 1시간에 5톤씩 4시간 동안 물을 채우면은 물이 가득 차는 수조이기 때문에 수조의 용량은 20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시간에 X톤의 물을 넣어서 Y시간 만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생각했을 때 Y는 X분의 20이라는 반비례 관계식을 세워줄 수 있겠죠. 2시간 30분은 2분의 5시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관계식의 Y값에 2분의 5를 대입하면은 1시간 다음 넣어야 할 물의 양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2분의 5는 X분의 20과 같다. 분수가 서로 같으므로 크로스로 곱해주면은 5x는 2 곱하기 20, 40과 같습니다. 그럼 x값은 8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x값이 1시간당 넣어야 할 물의 양이므로 1시간에 8톤씩 물을 넣어야지 2시간 30분 만에 수조가 가득 찬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